안녕, 모모쌤이야.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선생님도 물론 아주 잘 지냈어. 그래, 오늘 화면 구성이 조금 다르지? 제일 마지막 파트인데, 이 부분은 조금 적기에는 그 양이 많아서 대신, 노트에 있는 거, 책에 있는 거 발췌해서 우리 그걸로 공부하기로 하자. 그래, 이 부분은 그냥, 듣고 나서 약간 뭐 이해만 하면은 그냥 좋을 것 같아. 그래, 오늘 이제 1학년에서 마지막이네. 나가기 전에, 따라라, 이쪽일까? 이쪽일까? 화면 구성이 좀 달라져서, 그래,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 고마워. 그래,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 과학과 나의 미래는 어떤지 우리 책으로 가볼까요? 참, 책은 선생님이 학원에서도 오래 썼던 오투 많이들 알 거야, 그지? 오투 과학책으로 할 건데 그 부분만 발췌해서 우리가 한번 그냥 이해해 보는 시간으로 갖자. 첫 번째, 과학과 나의 미래라고 적혀져 있지. 과학과 나의 미래, 과학과 관련된 직업인데, 먼저 과학 지식을 그냥 탐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자라고도 할 수 있겠지. 탐구하는 직업. 그래서 대부분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제 이 파트별로 다 배울 건데,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딱 이렇게 분리해서 배우지. 이렇게 이런 기초 과학 분야와 관계가 있는 것을 과학 지식을 탐구하는 직업이라고 하고, 뭐 물리학자나 화학자, 생명과학자, 지구과학자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럼 두 번째는 과학 지식을 이용해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 그러니까 과학 지식을 탐구하는 것은 거의 과학자고, 과학 지식을 이용해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한 직업은 좀 응용한다고 해야겠지, 그지? 그래서 응용하는 직업은 대부분 기술, 공학, 의학, 농학 등 응용 과학 분야와 관계가 있는 그런 직업들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의학 물리학자, 기계공학자, 영양사 등이 있다는 거. 그 아래에 사진을 보면 의학 물리학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첨단 의학 장비 및 방사성 등과 관련된 지식을 이용해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람. 그래, 이런 의학 물리학자는 과학 지식을 이용해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직업이야. 과학 자체를 탐구하는 직업은 아니고, 그 옆에 기계공학자, 기계 부품의 설계나 제작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직업이고, 그리고 영양사도 있지. 식품의 성분을 알고 영양과 맛을 고려해서 식단을 계획하는. 그래, 그래서 요렇게, 과학과 관련된 직업이 이렇게 좀 많구나. 이것보다 더 많거든. 이런 과학과 관련된 직업에 필요한 어떤 뭐 스킬, 역량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 2번, 과학과 관련된 직업에 필요한 역량. 역량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 보면 첫 번째, 논리적 사고력이 있어야겠네. 주장과 근거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창의력,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도 필요하고, 의사소통 능력,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능력도 필요하네. 문제 해결력, 문제를 인식하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능력도 있어야 하고, 수리 능력, 통계 자료, 도포 등을 이용하고 응용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정보통신 활용 능력,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네. 그럼 현대사회에서의 직업과 우리 과학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알아볼까? 첫 번째, 개별 연구보다 함께 모여 연구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과학 분야가 서로 융합하여
만들어진 직업이나 과학과 다른 분야가 융합하여 만들어진 직업이 늘어나고 있다. 예전보다는 과학과 관련된 직업이 참 많아졌지. 하물며 영양사도 과학을 좀 알아야지만, 그치, 어떤 영양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과학과 관련된 직업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어. 두 번째, 과학과 직접 관련된 직업뿐만 아니라 기술, 공학, 사회, 예술, 문학 분야 등과 관련된 직업에서도 과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학만 따로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과학이 모든 분야에 같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 그래서 표를 보면 기초과학과 관련된 직업이 좀 제일 아래 있고 좀 적다는 거지. 그 과학과 관련된 직업과 또 응용과학과 관련된 직업이 조금 더 크고, 그리고 과학과 다른 분야가 융합하여 만들어낸 직업이 조금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표로 알 수 있겠네. 이렇게 과학과 관련된 직업의 범위는, 과학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직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을 공부하면 다양한 분야의 직업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 그래서 현대사회의 직업이 과학과 어떻게 접목되어 있는 직업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보면, 문화재 보존원이 있고 재활용 관리자가 있고 음악 분수 연출자가 있는데, 문화재 보존원은 오래된 문화재를 관리하고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놓는, 즉 과학도 필요하고 미술도 필요하고 기술 분야 등도 필요한 이렇게 문화재 보존원이라는 직업이 있고, 재활용 관리자는 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재활용 관리자에 필요한 그 분야는 화학, 전기, 환경공학, 또 건축학 분야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즉 접목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음악 분수 연출자는 분수의 물줄기가 음악에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하는 거지. 선생님도 종종 보는데 정말 멋있는 것 같아. 그래, 이것은 과학, 공학, 음악, 건축학 분야 등 이렇게 접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여러 과학이 접목된, 응용된 분야가 더 많이 있는데, 그래, 진짜로 과학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접목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번에는 과학 발달과 미래의 직업은 또 어떻게 발전되고 나갈 건지 또 한번 알아보기로 할까? 비과학 발달과 미래의 직업. 1번, 인공지능과 로봇의 활용.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오늘날의 의료 분야, 교통 및 운송 분야, 그리고 제조 산업 분야 등에 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각 분야,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즉 이용하고 있다는 거 우리도 알 수 있지? 그래. 그럼 1번 인공지능이나 로봇과 관련된 과학기술은 점점 더 많은 분야에 이용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미래에 무인교통 및 운송버스가 시행될 수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교통체증이나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 이것은 종종 뉴스에도 잘 나오고 하는데, 즉 운전기사가 없는, 즉 AI 인공지능이 스스로 가서 정차하고 사람을 태우고 막 이런 것은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 그치, 머지않은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인 것 같아. 두 번째, 직업별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다양하게 쓰일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화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그림을 그리거나 복제할 수 있다. 지금 그림도 그려주고, 그리고 정리 요약도 해주고, 챗 GPT 그래,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것 같아. 미래에는 어떤 더 직업이 더 많아질까가 되게 궁금한데, 네, 한번 볼까?
그래서 두 번째, 미래 생활과 직업의 변화를 가져올 첨단 과학기술. 미래의 거의 모든 직업은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거의 대부분 그러겠지.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겠지.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우주항공기술, 문화기술, 환경기술 등이 있는데 하나씩 좀 보면 정보기술은 정보의 수집, 저장, 처리, 검색, 전송과 관련된 기술을 얘기하고 나노기술 1나노미터에서 수십 나노미터의 크기의 물질이나 구조를 다루는 기술. 그러니까 나노미터란 것은 정말로 작은 그런 크기를 얘기하지. 이런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뭐 치료제로도 쓰이고 되게 조그만 그래. 어쨌든 그리고 생명공학 기술, 생명과학 지식으로 생명 현상을 연구하여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우주 항공 기술, 인공위성이나 항공 등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을 말하고 문화 기술, 문화 및 예술 산업 발전과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환경 기술, 환경 오염 예방이나 훼손된 환경 보건 등과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그래, 이렇게 첨단 과학 기술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는 거 좀 정리만 잘해두면 될 것 같아. 그래, 생명공학 기술은 당연히 생명에 연관이 있겠고, 문화 기술은 문화하고 관련이 있겠지. 좀 연관된 것만, 단어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이제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하자. 3번 미래의 직업 1번 첨단 과학 기술의 융합, 친환경, 삶의 질의 향상, 인공지능 등과 관계가 깊은 직업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인공지능이나 로봇 관련 기술이 더욱 다양하게 쓰일 것이다. 그 말인즉 과학과 관련된 직업의 종류가 늘어날 것이다. 미래에는 과학과 관련된 직업이 훨씬 많아지겠지. 그래, 그래서 2번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직업. 첫 번째, 인공장기 및 인체 조직 개발자. 3차 인쇄기를 이용하여 인공장기나 인체 조직을 만든다. 그러니까 뼈 같은 것도 인공으로 만들고 이래서 좀 다리를 더 길게 그래, 이렇게 3차원으로 3D 프린터 본 적 있을까? 그래, 그런 것이 더 많이 발전돼서 직업화될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두 번째, 아바타 개발자. 사람의 뇌와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영화에서처럼 인간을 대체하는 아바타를 만들고 실제 생활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한다. 세 번째, 사물 정보 인증원. 사물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사물을 정보로 판단하기 위한 분류 체계를 개발하고 기준을 정하여 인증한다. 이것은 옆에 잠깐 다시 좀 볼까?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고 여기 IoT라고 나와 있네.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람의 데이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기술을 말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이용한 가전제품의 제어를 말한다. 이렇게 사물 인터넷 기술은 사람과 사물, 또 사물과 또 같은 사물,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또 같이 제어할 수 있게 우리가 뭐 목소리만 들어도 딱 불 켜지고 목소리만 들어도 TV 켜지고 뭐 요런 거 좀 더 발전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네 번째, 오감 인식 기술자. 얼굴 표정이나 음성 인식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미리 파악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기억 대리인.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정리, 보관, 제공한다. 탈부착 골근격 증강기 연구원. 입고 벗을 수 있는 골근격 증강기를 개발한다. 데이터 소거원. 인터넷에 떠도는 의뢰인의 부정적인 정보를 찾아 제거한다. 와, 되게 여러 가지의 직업이 새로 미래는 나올 수 있고 또 지금 나와 있기도 하고 막 이런 것 같아.
정말 우리의 상상의 끝은 어디인가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과학과 관련된 직업은 이렇게 많다는 거,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까지. 그래, 그 아래 그림을 잠깐 볼까? 그 아래의 그림을 잠깐 보면 인공장기 및 인체 조직 개발자. 아, 지금 이거 보면은 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위, 심장, 심장도 만들지. 대단해. 그리고 아바타 개발자. 아, 아바타 개발자인데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네. 그래, 아바타. 나의 아바타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사물 정보 인증원. 사물과 사람끼리 이렇게 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음, 대단해요. 그리고 오감 인식 기술자. 사람의 표정이나 이런 걸 보고 나서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떻다.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그림 같고, 그리고 기억 대리인. 요새는 스마트폰 같은 걸로 다 이렇게 저장이 되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다 정보를 수집해서 그 사람이 어땠다는 것을 대실 선생님도 핸드폰에 딱 몇 년 전 사진하고 이렇게 나오던데 뭐 그런 비슷한 게 더 확장된 것 같은 느낌? 그래,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 직업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직업의 선택. 과학기술이 점점 빠르게 발달함에 따라 기존의 직업이 사라지거나 직업의 모습이 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기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려면 평생 학습이 필요하다. 그치? 요새는 학교 졸업하면 끝이 아니라 평생, 선생님도 지금도 계속, 계속 배우고 있는 것 같아. 스마트폰 하려면은, 아, 예전보다 조금 더 뭐가 이렇게 많은지. 그래, 이렇게 우리는 평생 학습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와, 마지막 단원이 조금 여기가 시험 문제에는 그렇게 크게 자주 출제는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알아야 하는, 그치? 현대 사회에서는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 오늘 이렇게 1학년 마지막 단원까지 다 했네. 와, 정말 1년 동안 수고했고, 이제 2학년 거 공부하면 되겠네. 그래, 선생님 채널에 2학년 자료도 좀, 있으니까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래, 더 즐겁고 마지막이니까 행복하고 신나게 보내고, 우리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다음 공부로 보기로 하자. 그래,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어.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